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제가 최근에 영상 편집을 더 원활한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원하는 컴퓨터가 없길래 그냥 이참에 제가 부품들을 하나하나 사서 한번 맞춰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한 일주일이 걸려가지고 부품을 모두 집으로 배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친구들 여럿이 모여서 함께 집에서 조립을 했는데 정말 큰 난관이었습니다. 덕분에 컴퓨터도 한 3일 정도 못 썼고요. 앞으로 컴퓨터를 조립할 때는 무조건 컴퓨터 가게에 가서 조립 대행으로 하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컴퓨터가 깔끔하게 조립된 것 같진 않고 선정리도 엉망인데 그래도 별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며칠 못 썼으니까 또 영상 촬영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급하게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어드렸던 셜록 홈즈 노란 얼굴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부엌에는 불에 올려놓은 주전자의 물이 아주 많이 끓고 있었고 크고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으나 전에 보았던 그 여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방문을 열어보았으나 아무 데서도 인기척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바로 달려갔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의 가구나 그림 등은 극히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만 내가 그 기이한 얼굴을 보았던 창이 있는 방만은 달라서 장식도 잘 돼 있었고 품위 있게 꾸며져 있었죠. 그런데 벽난로 위에 놀랍게도 아주 큼직한 아내의 사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의심의 불길이 이 가슴 속에서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그 사진은 불과 3개월 전에 내가 권하여 찍었던 것이었죠. 난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무거운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난 아내를 걸떠보지도 않고 내 서재로 들어갔죠. 아내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해요, 잭. 하지만 사정을 아시게 되면 날 용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 털어놓으시오. 그건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 저택에 누가 사는지, 당신이 사진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밝히기 전까진 난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난 그렇게 딱 잘라 말하곤 횡하니 집을 나왔습니다. 그게 어제의 일이죠. 그 뒤에는 아내를 만나지도 않았고 그 뒤의 일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또 그것이 너무 심각해서 나로선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갑자기 당신에게 의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뵙고 그동안의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직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요. 그리고 내가 어찌 해야 좋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고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홈즈와 난 진지하게 이 이상야릇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홈즈는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한 듯 하더니 입을 열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창 너머로 보았던 얼굴이 남자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2번 다 상당히 아주 먼 거리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란 느낌을 받은 건 확실합니까? 그 얼굴색이 부자연스럽고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획 사라져버렸죠. 부인이 100파운드를 가져간 지 얼마 되었지요? 한
2달쯤 되었습니다. 부인의 전 남편의 사진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죽은 뒤 애틀란타시에 큰 화재가 있어서 사진이고 서류고 모두 불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인은 사망 진단서를 보여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화재 뒤에 구청에서 복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부인과 가까이 지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부인은 다시 미국에 가고 싶단 말을 하지 않던가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편지가 온 일도 내가 아는 한 없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 저택에 든 사람들이 다신 그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도저히 밝혀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 사람들은 어제 당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에 당신이 오기 전에 급히 몸을 숨길 수 있었겠지만 지금쯤은 돌아와 있을 것이니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해 둡니다만 노베리에 돌아가시거든 저택 쪽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기색이 보이거든 모른 체하고 나에게 전보를 주십시오. 전보를 받고 30분 이내에 그리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건의 진상은 쉽게 규명될 겁니다. 혹시 빈집이라면 그런 경우는 달리 손을 써봐야겠지요. 하여간 진상을 알기 전엔 너무 비관할 일은 아닙니다. 2장 운명의 아이. 홈즈는 그랜트 몰로 씨를 현관까지 배웅하고 돌아와 말했다. 이거 꽤 어려운 사건 같구만, 왓슨.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음산한 느낌일세. 그래, 내 눈이 틀림없다면 협박이 얽혀있을 것 같아. 협박? 누가? 그건 저택의 2층 방에서 멀로 부인의 사진을 벽난로 위에 장식해놓고 있는 사람이겠지. 창가에 노란 얼굴이 그 사람이겠지만 그게 누군지 짐작이 안 가나? 짐작이 가지. 확실하진 않지만 부인의 전남편이 아닐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지 않고는 부인의 현재의 남편을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내가 본 바로는 진상은 대충 이럴 것 같아. 부인은 미국에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어떤 몹쓸 병이나 사고로 보기 끔찍한 모습이 되었어. 부인은 마침내 남편을 단념하고 영국에 돌아와 이름을 바꾸고 재혼을 했지. 가짜 사망 진단서 같은 걸 만들어 새 남편에게 보여주고서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전 남편이 부인의 고추를 찾아내는 데 성공한 거야. 전 남편은 부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어 모든 사실을 현재의 남편에게 밝히겠다고 했겠지. 부인은 남편에게 100파운드를 달라고 하여 전 남편을 쫓아보내려고 했으나 전 남편은 오히려 가까운 곳에 집을 얻은 거였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 저택에 사람이 이사왔다는 걸 이야기했으나 부인은 그것이 전 남편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려 그 저택으로 가선 자기의 생활을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을 거고, 하지만 전 남편이 말을 들어주지 않자 다음날 다시 찾아갔는데 그 저택에서 나오다가 현재의 남편에게 들킨 거야. 그래서 다신 그 저택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당장은 남편을 무마시킬 수 있었으나 전 남편은 멀리 쫓아버려야 한다는 조바심에서 남편이 런던에 나간 틈을 타 또 찾아갔을 거고, 아마도 그때 전 남편이 요구한 자기 사진을 갖다 주었을 텐데 이야기 도중 가정부가 달려와 남편이 돌아왔던 것을 알려주었을 테지. 그러자 부인은 남편이 그 저택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곤 전 남편과 가정부를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했고, 그러기에 남편이 들어갔을 땐 이미 집안에 아무도 없었겠지. 이상이 내 추측인데 멀로 씨가 이리로 온 뒤 그 저택의 식구들은 다시 돌아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나, 내 추리를? 너무 비약한 건 아닐까?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가장 있음직한 추리로 생각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수정하기로 하고, 현재로선 멀로 씨에게서 전보가 오기 전까진 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차를 마신 뒤에 전보가 배달되었던 것이다. 저택에 사람이 있음. 창가에 그 얼굴이 다시 보였음. 7시 차로 오길 바라며 그때까진 잠자코 기다리겠음. 우리가 기차에서 내리니 몰로 씨가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거장의 불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흥분에 못 이겨 입술이 약하게 실룩거리는 것이 보였다. 몰로는 홈즈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역으로 올 때 보니 저택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문제를 깨끗이 끝내고 싶습니다. 우린 어두운 시골길을 걸었다. 홈즈가 물었다. 그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난 집 안으로 쳐들어가 집주인이 누군가를 이 눈으로 확인할 셈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두 사람은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인께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원하시는 모양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결심이 섰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명백한 것을 몰라 의심으로 고통받는 것보단 결과에 어떻든 진실을 알고 싶겠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법률적으로 불법 행위에 속합니다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에 어느덧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몰로 씨는 급한 걸음으로 앞서가고 우린 그 뒤를 힘겹게 뒤쫓았다. 몰로는 나뭇가지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저것이 우리 집의 불빛이고 이쪽이 그 저택의 불빛입니다. 오솔길을 꺾어 들어가자 바로 거기에 건물이 서 있었다. 캄캄한 현관에 문 옆으로 한 줄기의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으로 보아 현관문이 꽉 닫혀 있진 않은 것 같았으며 2층엔 창문 하나에만 불이 밝게 켜져 있었다. 그곳을 올려다본 순간 검은 그림자가 커튼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몰로가 외쳤다. 그 괴물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셨지요? 자, 뒤따라오십시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우린 곧장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나타나 가로막고 섰다. 어두워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양팔을 내밀고 호소하듯 말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잭. 오늘 밤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나를 믿어주세요. 그래야만 후회하지 않게 돼요. 몰로는 격하게 말했다. 더 이상은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저리 비켜. 난 이분들을 증인으로 해서 이 문제를 깨끗이 정리할 작정이요. 몰로가 아내를 밀다시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그 뒤를 따랐다. 그때 집안에서 중년 여자가 달려나오며 길을 막았으나 몰로는 여자를 밀었다. 우린 그 길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몰로는 불이 켜진 방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갔다. 우리도 그 등 뒤에 섰다. 방 안은 아득하게 꾸며져 있었고 가구도 훌륭했다. 테이블 위에 2자루, 벽난로 위에 2자루의 초가 켜져 있었다. 방 한 구석, 책상 앞에 앉아 한 소녀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 아이는 붉은 옷에 손목이 긴 흰 장갑을 끼고 있었다. 소녀가 이쪽을 바라보았을 때 난 그만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표정이란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수수께끼는 곧 풀렸다. 홈즈가 웃으며 다가가 소녀의 귀 밑에 손을 대자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며 얼굴이 까만 소녀가 유난히 흰 이를 드러내고서
우리가 놀라고 있는 모습이 꽤나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는 것이었다. 나도 소녀와 마찬가지로 웃음이 터져 나왔으나 몰로는 자기 목에 손을 댄 채 얼어붙은 듯 소녀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부인이 침착한 걸음으로 방에 들어왔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군요. 전 남편은 애틀란타에서 죽었지만 아이는 살아남아 있었어요. 저 애가 당신의... 부인은 가슴에서 상당히 큰 은재 로켓을 끌어냈다. 이것을 열어 당신에게 보여드린 일은 없지만... 부인은 로켓을 열었다. 그 안엔 한 남자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지적으로 잘생긴 얼굴이었으나 틀림없는 흑인이었다. 이분은 애틀란타에서 젊은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 존 헤브론입니다. 훌륭한 인격자였지요. 난 이분과 결혼하기 위해 백인 사회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그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딸 루시가 검은 피부를 타고난 것은 불행한 일이었죠. 그러나 살같이 검든 희든 이 애는 나의 소중한 딸입니다. 그때 소녀가 조르르 달려가 부인의 옷자락에 매달렸다. 내가 이 아이를 미국에 남겨두고 온 것은 이 애가 오랜 병에 시달려 몸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그런 애에게 지루한 여행을 시키고 더군다나 토지와 기후가 다른 이곳에 데리고 온다는 것은 무리였지요. 그래서 아이를 충실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모에게 맡기고서 남아왔던 것입니다. 난 이 아이를 버릴 생각은 털끝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알게 되어 사랑하게 되고 나서부턴 당신에게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당신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사실을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과 딸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귀여운 딸애와 멀리 떨어져 살았지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일을 당신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죠. 당신에게 탄로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비록 2, 3주 동안만이라도 가까운 곳에 살게 하다가 다시 보낼 생각을 굳혔죠. 난 당신에게 받은 100파운드를 유모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 저택에 옮겨오도록 일렀죠. 또한 이 아이가 철없이 창밖을 내다보거나 사람 눈에 띄어 흑인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날까봐 얼굴엔 가면을 쓰게 하고 손엔 긴장갑을 끼게 하여 검은 피부를 감추게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3주 동안만 참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공교롭게도 그날에 이 저택에 사람이 입주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난 무척이나 조마조마했죠.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흥분에 못 이겨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단 잠들면 여간에선 깨지 않기 때문에 한밤중에 몰래 빠져나간 거죠. 당신은 그런 날을 지켜보았고 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엔 내가 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지만 당신은 내 애원에 더 이상 캐묻지 않았죠. 그러나 사흘이 지났을 때 내가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이 집에 쳐들어왔을 땐 이해와 유모를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끝장이 났군요. 3주일만 참아주셨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텐데. 말씀해 주세요.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인은 두 손을 모으고 남편의 말을 기다렸다. 멀로는 잠시 말이 없다가 덥석 소녀를 안아 올려 그 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소녀를 한 손에 안은 채 다른 팔을 아내에게 내밀며 말했다. 집에 돌아가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난 당신의 생각처럼 그렇게 옹졸하진 않소. 홈즈와 나는 그들의 뒤를 따라 도로로 나왔다. 홈즈가 내 옷소매를 잡아 끌며 속삭였다. 우린 더 이상
노베리에선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홈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없었으나 그날 밤 늦게 촛대를 들고 자기 침실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왓슨, 내가 추리를 비약시켜서 지레 짐작으로 덤벼들거든. 내 귀에 대고 노베리 사건의 실수를 거듭하지 말라. 이렇게 속삭여주게.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랜만에 읽어서 그런지 아주 발음도 어렵고요.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작품이네요.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들어보고 이걸 쓸지 말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예, 다들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